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가 지상전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 확전과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수환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전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스라엘군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에 대해서 이제 주민이 230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에게 남쪽 대피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가 이제 크게 북쪽 남쪽 이렇게 나뉠 때 그 가자 시티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 그쪽으로 많은 그 주민들이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북쪽 주민들을 남쪽으로 24시간 내에 대피하라라고 그 전단지도 뿌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그 안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유엔의 안전위원들이나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유엔 그 파견 직원들을 포함해서요. 예. 예. 그런데 사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대피하기는 너무나 110만 명이라는 그 그렇죠. 주민들이 대피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밝혔고요. 그렇죠. 짧다고. 네, 유엔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건 너무 짧은 시간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공습이 언제 시작이 되냐 이게 또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루어질지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대규모 공격 이전에 예. 지금 소규모 공격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씩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소규모 지상군을 파견을 했는데 이것은 대규모 공격 전에 아마 그 150명 그쪽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위치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거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정보는 파악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자 지구 자체가 네. 워낙 봉쇄 정책이 그동안에 강화됐었고요. 예. 그리고 발전이 없다 보니까 올드 시티예요. 구시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로도 좁고 사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접경에 30만 대군 그리고 탱크, 기갑사단 배치해 놓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좁고 미로처럼 돼 있고 그렇죠. 또 미로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일단 인질들의 위치 정보 파악하고 그리고 그쪽에 하마스 대원 어느 정도 또 사살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규모 공격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마스가 선전전에 속지 말라면서 주민들에게 대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을 좀 피난 못 가게 한 다음에 혹시나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와요. 그런 전략도 있죠. 왜냐하면 민간인이 누군지 하마스 대원이 누군지 사실 이스라엘군이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하마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들이 남부를 대입할 때 피난할 때 아무래도 이제 하마스 대원임을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 불리한 거죠.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상전이 만약에 시작이 될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과연 이스라엘 군에게 유리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미로처럼 돼 있다고 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군이 처음부터 하마스 예. 공격 이후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물론 억류돼 있는 150명의 인질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는 그 지형 지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하 40m 깊이로 이스라엘 그 공습을 피할 정도로 그리고 그 길이가 약 486에서 7km, 무려 500km 되는 그 길이의 땅굴, 예. 터널망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피해 있고 또 그 안에 인질을 억류하고 있고 또 부비 트랩이나 폭탄 같은 것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지상군들이 파병해서 투입돼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지상군 투입이 되더라도 예. 이러한 것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민간인 또 인질들의 희생은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지금 하마스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네. 하마스의 또 다른 대안 세력. 더 급진적인 세력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럴 어떻게 가능성도 보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뿐만 아니라 예. 중동 전역에 무장 테러 조직 혹은 무장 조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팔레스타인 내부만 해도 이번에 하마스와 함께 또 이슬람 이슬람 PIF라고 그러는데요. 이슬람 인민전선 같이 이제 연대를 했었는데 예. 이러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하마스가 2006년에 선거에서 압승해서 2007년에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죠. 기존의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 PLO,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기구, 예. 파타당 온건한 성향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경한 하마스가 통치를 하게 됐고 예. 어떤 실권을 파워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하마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다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무장단체 이런 저항 세력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시고 최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잇따라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이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무장관은 뭐 주변 아랍국들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미국 정부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대중동 정책에 있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번 예. 사건에도 바이든 정부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또 오스틴 로이드 국방장관까지 파견을 했고요. 또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만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압둘라 국왕은 이미 만났고요. 예. 만나고 있는 등 이 사건이 확전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고 또 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보면 중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중재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 지원한다, 지지한다, 끝까지 가겠다 하지만 예.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고 그렇죠.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마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일단 것입니다. 지금 중재라고 하셨는데 이 레바논의 무장정파죠 헤즈볼라는 때가 되면 또 이스라엘에 맞서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란이나 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이란이 이틀 전에 외무장관을 레바논에 파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것은 헤즈볼라를 부추겨서 더 강한 공세를 하마스와 함께 공격을 해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 상황을 조금 중재하거나 마무리하려고 공격을 자제하려는 그런 이건 메시지를 역시.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또 강력한 이스라엘 지지 또 무기 지원 이런 발표를 그렇죠. 하면서 또 Act of Sheer Evil이라는 어떤 예. 이 하마스의 공격이 완전한 악행이다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란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도 또 헤즈볼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예. 이번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은 좀 네. 낮다 이런 분석이시고 이 참상 속에서 가슴 저미는 사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한 아버지는 이 8살 딸의 사망에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She's dead. And I went, yes! Because that is the best news of the possibilities that I knew. That was the best possibility that I was hoping for. And if you know anything about what they do to people in Gaza, that is worse than death. That is worse than death. 딸이 인질이 됐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유인데 이스라엘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모두 노약자, 어린이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의 민간인들의 피해는 뭐 군사들은 말할 것 없고요. 예. 민간인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자 지구는 더 사상자가 많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 이후로 로켓탄, 박격포, 폭탄 계속 6,000회 이상을 수시로 이제 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자 지구의 현재까지 사상자가 1,900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그런데 그중에 60% 이상인 여성과 또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스라엘 측의 피해도 굉장히 막강하지만 현재는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전쟁 국면 어떻게 하면은 휴전이 이루어지고 주체가 누가 될지 분석 관측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분쟁 갈등을 볼 때 휴전이나 정전으로 그러니까 당사국들의 당사자들보다는 제3 어떤 행위자들이
같이 투입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예. 이 사건이 아마 휴전이나 정전 형태를 띠해서 마무리가 되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몇 년씩까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몇 개월 정도 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예. 그 주체는 아무래도 미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를 지금 진행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주체가 돼서 네. 휴전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김수원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